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일본을 향한 세 번째 경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것 때문에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건 역시 역사 문제 때문이라고 봤나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애초에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어떤 근거로 언급을 했다가 개인의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이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 이것 때문인 것처럼 말을 바꿨다라고 상황을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일전에 이제 우리가 제안했던 이 양국 기업이 이제 좀 출연해서 자발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내용의 우리 정부의 제안 내용을 함께 논의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과거사고 전략물자 관리를 잘 못한다 등등의 그 일본 주장은 핑계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 일본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라면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국제감시기구의 역할을 요청하면 되는 것인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다가 느닷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그리고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더는 소모적 논쟁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서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이 얘기를 재차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의 궁극적 의도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막으려는 거다. 이런 진단까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내봉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다. 이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런 일본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일본의 이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 계속 추진한다면서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수출 우대국 목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제가 되게 되면 수출 제품에 대한 포괄 허가가 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수출 제품의 어떤 이 행방을 추적을 한다든지 또 이 개별 기업들이 전략물자 등의 어떤 수출품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가 건건히 심사하게 되는 이런 형식이 되는 셈입니다. 예.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돌입을 했지만 이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확률이 크고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관철을 시킬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한국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가 되면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되는 이 시점은 8월 15일쯤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1일 있을 참의원 선거에 아베 정권의 이런 행보가 지금 도움을 주고는 있나요? 그전까지 좀 아베 신조 내각의 악재가 되고 있던 사건들이 있긴 했는데요. 이것들이 이 문제 때문에 좀 시야에서 사라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어떤 이 집권 자민당 지지율의 상승의 기폭제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도 관찰되지 않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이번 참의원 선거의 핵심은 아베 신조 내각이 개헌을 공식화하는 데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3분의 1을 다 넘길 수 있는 거냐 하는 데 있는데 일본 언론들의 지금 분석은 넘길 수 있을 것이다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서로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좀 선거 공학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로 재미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단이 됐던 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받은 그 일본 기업들 피해자 측하고 협의에 결국 응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의 당사자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에 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마지막 요청 오늘까지가 답변 시한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답변할 예정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미쓰비시에 지금 압류돼 있는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내일 오전 중으로 이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좀 이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소위 강제 집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 측이 압류자산 매각을 좀 강행하는 선택을 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예정이어서 좀 이 사이에라도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좀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튼 우리도 일본도 강대강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히사자키 두 번째 항목은요. 최저임금 2.9% 인상 후폭풍입니다. 오늘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위원이 5명이고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 추천위원인데요. 민주노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신들이 추천한 4명의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한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준엄한 자기 비판, 무거운 책임 절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논의를 부당하게 이끈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었다? 그건 무슨 말이죠? 공익위원들이 일종의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사실상 최저임금의 구간 설정을 시도를 한 것이고 또 이 민주노총 측 이제 추천위원들이 회의 날짜를 바꿔서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이걸 거부했다. 그리고 퇴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표결을 하겠다라고 주장해서 일종의 이제 압박을 해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또 올해 최저임금의 어떤 인상 수준 논의 과정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없고 최저임금이 고용 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이 판을 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표결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들이 계속 이제 대립을 하던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 위원장이 표결 가능한 중재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사용자 안인 8,590원 그리고 근로자 안인 8,880원이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이렇게 상정이 됐던 건데요. 표결에는 27명 이 위원들이 전원 참여를 했고 결과를 보면 사용자 안에 15표, 근로자 안에 11표, 기권 1표 이랬던 걸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즉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다수인 6명이 사용자 안에 투표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지막 최종안을 가져와라.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양쪽을 압박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용자 측이 낸 안이 채택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2.8 몇 %인데 그 뭐 논리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뭐 유사 근로자들의 임금,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의결한 내용에는 이런 좀 구체적인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중에 한 명인 임승순 상임위원이 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판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사용자안, 근로자안 이렇게 해서 표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년에도 뭐 이 산출 근거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경제 안정적 측면에 더 무게를 둬서 판단했다 이렇게 좀 부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중무역 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등의 이 경제 여건의 내년 전망 역시 어둡다는 점에서 이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안에 더 많은 지지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노총은 지금 총파업까지 얘기하고 있죠. 오늘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1만 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이 밖에 전국 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제 집회를 좀 이어나가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좀 노정 간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